이게 정말 실질적인 일반인 운전자한테 도움이 될까? 그죠? 도움이 되는 운전 방법인지 이거를 정말 일반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찍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저께 눈이 정말 많이 왔었죠? 엄청 많이 왔죠. 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뭐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제설도 다 안 끝났고 네.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그래가지고 뭐 뉴스나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제 눈길 주행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다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들 보도를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인 일반인 운전자한테 도움이 될까? 그죠? 도움이 되는 운전 방법인지 이거를 정말 일반인 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주의사항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뭐 그 내용들 보면 가장 일단 먼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그리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아라, 나눠 밟아라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정말 자세하게는 다들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브레이크 천천히 밟고 두 번 나눠서 밟고도 중요하지만 그 발을 갖다 대고 되게 살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살살. 그러니까 차가 어느 정도 그냥 속도가 줄었다 싶을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을 이렇게 팍팍 밟으면 두 번 미끄러지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단기어에서 저단기어로 강제로 내리게 되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가지를 못해요. 차가. 탄력 주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속도가 이렇게 확 주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냥 수동으로 놓고 기사대로 그냥 수동으로 놓고 패드를 내리거나 뭐 강제로 내렸어요. 근데 이게 레브 매칭이라 그래서 RPM을 맞춰주는 기능이 없는 차량들은 뭐 경험해 보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 RPM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토크가 되게 많이 살아나요. 토크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힘이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풋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속도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 브레이크를 뭐 사용해서 멈추겠다는 생각보다 이제 안전거리를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뭐 3배, 4배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앞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엑셀을 떼고 천천히 이제 속도를 줄여가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기도 해요. 그냥 악셀을 놓는 것만으로도 제동이 그쵸.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고 무조건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차량에 보면 요새는 너무 똑똑해져서 이제 알아서 자세를 잡아주고 그 상황에 맞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스노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유용한 것 같거든요. 요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일반 주행보다 이제 스노우 모드를 놓고 이제 주행하시는 게 안전하기는 해요. 좋긴 해요. 좀 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는 거를 어느 정도 얘네가 감안을 하고 이제 그 구동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뭐 스노우 모드를 켰다고 하셔가지고 눈길을 정말 쌩쌩 잘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모드를 맹신하고 운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스노우 모드를 엊그제도 켜고 갔거든요. 네네.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네. 한번 써보려고 썼는데 네. 정말 그냥 계속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출력을 아예 제한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서 나온 얘기가 보면 이렇게 차 미끄러지는 모양 버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걸 끄라고 지금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뉴스가 많아요. 그런데 요거를 꺼도 저는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제어 장치를 끄는 건데 이걸 끄는 이유가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면 얘네가 구동을 멈춰요. 그 컴퓨터가 이슈가 이제 차가 미끄러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동을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건데 이 제어 장치를 끄고 이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슈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구동을 뒷바퀴 아니면 앞바퀴 뭐 아니면 사륜면 네 바퀴에 전달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물론 전달되는 거죠. 그쵸. 강제. 맞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쨌든 출발은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면서 나간단 말이죠. 맞죠. 그럴 때마다 이제 카운터 스티어링을 계속 쳐줘야 되는데 카운터 스티어링도 이론은 쉬워요.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게 이것도 네. 어제 기사에서 보니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반대쪽에서 바라보고 네. 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차가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핸들은 이쪽이죠. 네, 이쪽으로 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핸들은 반대쪽으로. 네. 그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론은 쉬워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계속 미끄러지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뭐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카운터를 계속 쳐주면서 가야 되는데 뭐 한쪽 이번에 이쪽으로 미끄러졌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쪽으로 그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뭐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이 느끼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카운터를 쳐줘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거나 이제 뭐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사고로 이어지니까 무조건 제어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네. 넓은 길에서 그리고 주위에 뭐 사람, 차, 뭐 벽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한번 시도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시도해 보시면 아마 딱 바로 느끼실 거죠. 네, 네.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팁 이제 눈길 주행 팁 중에 하나가 이제 덤프 트럭이나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 곳을 따라가라라는 네.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팁은 뭔가요? 대형 차들이나 큰 차들은 이제 중량 때문에 눈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쌓이기 시작하면은 승용차보다 훨씬 주행력이 좋아요. 눌러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행을 하던 차들의 타이어 열도 있고 그 중량 때문에 눈이 눌려서 옆으로 퍼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는 곳보다는 훨씬 다니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 지나간 자리를 잘 보시고 바퀴를 어느 정도 맞춰서 다니시면은 그래도 그 눈 많이 온 구간을 탈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요 정도? 그렇죠. 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게 짱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나마 그냥 소소한 팁. 네, 네. 소소한 팁.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가실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엊그제 제 경험인데 네,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미끄러지다가 터널 오니까 마른 노면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신나게 네, 밟으셨겠네. 아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신나게 그렇게 밟은 차들을 많이 보셨겠네.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해요. 진짜. 왜냐면 터널을 이제 마주치면 이제 노면이 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터널을 마주치기 전까지 그 눈길을 얼마나 힘들게 그쵸. 막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셨을 거예요. 얼마나 밟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밟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일단 타이어가 이제 눈길을 계속 달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열이 안 오른 상태여서 접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터널 끝나는 부분에는 차들이 정체가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쭉 엑셀을 밟고 나가시다가 이제 정체된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잘 잡으시면 차가 이제 스피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터널 끝쪽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터널 끝 부분부터는 이제 외부랑 또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노면이 얼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터널이 끝난 부분부터는 당연히 이제 눈이 쌓여 있어서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이제 그 미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뭐 엔진 브레이크를 쓰든 브레이크를 밟든 아무 네. 그 효과가 없거든요. 이미 속도가 올라가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마른 노면을 이제 그 마주쳐가지고 안심이 된다 해서 뭐 엑셀을 밟거나 아니 과속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저희 네네. 주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 네네네. 윈터 타이어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죠. 요것도 혼용을 한다 그래야 되나?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윈터 타이어는 겨울 시즌에 추운 날씨에 쓰는 타이어. 그러니까 영상 4도 이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뭐 눈길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일반 타이어보다 좋은 거지 스노우용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엊그제 같은 눈길에서는 뭐 윈터 타이어라 그래서 운전을 뭐 과격하게 평소처럼 하거나 자신감이 생겨요, 사실. 이걸 끼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 타이어라는 거는 제일 격한 상황은 랠리죠. 그렇죠. 네, 랠리에 이제 겨울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 하는 랠리를 보시면 차 바퀴 이렇게 못 같은 게 막 박혀 있어요. 그런 타이어들을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산악에서 좀 사륜차들이 많이 쓰는 타이어고 일반 노면에서는 쓰면 안 되죠. 네, 쓰면 안 되죠. 네. 파손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자, 뭐, 그리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네. 뭐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고 하면 그 요즘 뭐 간편하게 쓰신다고 스프레이 체인을 많이 쓰시는데요. 스프레이 체인을 한 번 뿌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쓰셔야 될 경우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체인을 장착하시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이제 도보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하시거나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네. 지금 체인 얘기해서 그런데 눈길이 끝났는데 이제 체인을 달고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눈길이 끝나면 체인은 바로 옆으로 세워서 빼고 그쵸. 다시 일반 주행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짧게 이제 그 눈길 주행, 겨울 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드라이빙 스쿨 아, 추천 한번 해주세요. 드라이빙 스쿨이요. 네. 요즘 그 드라이빙 스쿨이라고 뭐 각 브랜드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뭐 선수분들이 개개인별로 이제 그 과외식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뭐 시간이 되시고 뭐 금전적인 여유가 되신다고 하시면 꼭 한번 그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BMW 드라이빙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쵸. 뭐 정말, BMW 네. 뭐 현대도 요즘 현대 인제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그쵸. 그것뿐만 아니고 선수분들도 이제 뭐 개별적으로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건 한번 찾아보시고 네.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서킷에서 빨리 달리고 이것보다 안전 주행을 위해.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활용하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뭐 결론을 내드리자고 하면 일단 눈이 오거나 이제 눈이 온 다음에는 운전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꼭 운전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평소 주행하시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 길로. 네, 큰 길로. 네, 네. 큰 길로 다니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